2019년 6월 20일 목요일, 베트남의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뭐 지냈어요? 저희 지금 그 엄사장 결혼 축하 방송 찍고 그래서 뭐 지냈냐니까. 뭐 재밌습니다, 사는 게. 신혼 라이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좋죠. 신혼입니다. 아름다운 신혼 라이프. 근황은 뭐 그런 게 근황이고. 아, 저도 근황이 하나 있죠. 그래서 뭐 헛다리를 제가 걸었습니다. 헛다리를 한 바퀴? 한 바퀴 파울로 한 4시간 걸렸어요. 진짜 생으로 걸었습니까? 생으로 걸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8시부터. 그러니까 뭐 담배도 한 대 피고 음료수도 간단히 먹고, 근데 거의 네. 다 걸었거든요. 네. 집에 들어오니까 12시 정도? 그러면 지금 보치콩 살고 있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에서 출발해서 그 용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건너서 다리를 건넌 거는 그 드엉타행리엔 청년의 거리, 거기 그 호떡이의 핵심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어디죠, 거기가? 펜퍼시픽 호텔 있고, 아, 그쪽. 커피빈 있고, 거기 그쪽 지나갔죠, 당연히. 하이랜드 커피가 바다 위에 떠 있고 한 거기. 쭉바고수 있는데. 그래서 쭉바호수랑 거기를 지나가지고 네. 다시 아래로 걸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어우,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런 겁니까? 거의 안 쉬었어요. 혼자? 혼자. 언제 걸었어요? 그때 저번 주 금요일? 날씨가 안 덥던가요? 괜찮았어요. 그냥 저녁에 그냥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걸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출발해가지고 나와서 걷다 보니까. 아니요 그냥 걸으려고 목표를 정했죠. 목표를 정하니까 안 걸어지더라고. 뭐 만보기 같은 거 끼고 걸었습니까? 안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나 지금. 네, 그날 한 보통 보면 한 5만 보는 걸었어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지금 최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사람 만나면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네. 나 이거 했다. 헛다리 한 바퀴 걸었다.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자전거를 탔냐? 아니다. 자전거가 없다. 오토바이 탔냐? 마지막 택시를 탔냐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택시 타고 당신한테 얘기를 왜 하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죠. 한 바퀴 걸었습니다. 그래서. 멋지네요. 제가 그 청취자분들 또 그 방송 듣고 한번 따라 해봤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저희 또 그 아는 동생이 하는 팟캐스트죠, 거기 그 마리아주 들으면서 네. 그 뭐 얘기를 우리가 오피셜하게 마리아주 얘기를 했던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 지금 그 방송이 안 올라갈 건데 아직 안 올라갔는데. 거기서. 근데 이번에 한번 하는 게 좀 버프 한번 띄워줍시다. 그냥 됐어요. 그냥 저희 그 네이버에서 그 오디오 클립이라는 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건 들으면 돈을 준대요, 저희한테. 그거 들어주세요. 그냥 필요 없고. 청취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오디오 클립 다운받으시고 네. 굿모닝 비엔남 또 같이 청취하면 또 돈을 준다니까. 네,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규모가 되는 방송이 아니고 마리아주 같은 방송은 그냥 술 관련 이야기인데 그냥 저는 재밌게 들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방송 홍보 시작한 김에 네. 저희가 뭐 아직까지도 네. 후원과 여러분들 사랑 좋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장가 갔으니까 네네. 입이 늘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이 늘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거는. 그렇죠. 저희가 뭐 다른 것보다 이게 그 솔직히 말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것들이 네. 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생활비로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 모아놨어요 지금까지. 지금 그렇죠. 10원도 안 썼어요 쓰고. 지금. 네, 제가 그 이벤트 빵꾸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 지금 제가 항상 모아놓고 방송을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안 되면 제가 돈이라도 태울게요. 그냥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우리 야망패자님이 계시구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허투루 쓰진 않고 뭐 네. 그래서 아니면 청취자 이름으로 뭐 기부라 하든 아니면 저희가 청취자 이름으로 밥을 먹든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일단 제가 그 10원짜리 한 장 안 거드리고 있는데 좀 돌립시다. 일단 뭐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바카라 한번 우리 청취자. 괜찮죠. 그럼 항상 환영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그랬다. 네. 그럴만 하더라고. 재밌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우 대단하시네요. 뭐 다음에 한 번 정도 힘들던가요? 한 4시간 좀 걸으니까 다리에 마비가 오더라고. 약간 그 물집 잡히고. 물집은 안 잡혔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그 정자세로 그 빠른 걸음을 이렇게 빨리 걸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다리에 그 근육이 약간 다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가 사는 집에서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나 같으면은 거기 네. 그 어디야 그 호텔 있잖아요. 호텔 어디? 인터컨티넨탈 호텔 있고 네. 뭐 펜퍼시픽 호텔 있고 그쪽까지 가보면은 네. 커피 한잔 하고 택시 타고 올 것 같은데 유혹이 없던가요? 없어요. 그냥 걸을 돌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다가 뭐 커피숍 들어가서 테이크아웃도 안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생수 3통 마시고 그 과일 주스 하나 마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니까 뭐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뭐 일단 좀 나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그 조금 베트남 오시는 분들 계시면 모아가지고 엄사장 2%와 함께한 헛다리 걷기 4시간 동안 하고 할 얘기 있어요 4시간 동안 500불 500불? 미친 거죠 그거 그냥 500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면 될까 그 500불치 들고 서울에서 저기 강원도에 택시를 타시고 그 500불 쓰신 다음에 택시비로 걸어오시면 돼요 집까지. 그래서 또 2%가 또 베트남에서 지금 이렇게 썩은 시간들이 있고 네. 또 컨설팅 자문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5시간 정도 빌리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힘듭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제가 영상 통화를 할 테니까 4시간 걸으면서 이렇게 네. 그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출을 했어요. 그냥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베트남. 돈 있으시면 한국에 투자하시고요. 좋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근황이었고 나머지 근황은 뭐 있었죠. 한국 축구 뭐 이렇게 저 축구 얘기 잘 몰라요 솔직히. 그 뉴스 안 봤네. 결승에서 졌죠. 결승에서 그 그게 우크라이나랑 U20. U20이야? 네, U20 대회. 그 피파 주간 대회 최초 결승 진출했는데 네. 어디서 졌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졌어요. 우크라이나한테. 3대1로 졌는데 3대1로 져가지고 뭐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축구는 안 봤고 사실은 뭐 저도 뭐 그 공놀이는 월드컵 제약은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냥 뭐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 그렇죠. 어린 나이다 그 골든볼 수상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잘했다. 뭐 그렇다라는 거랑 나머지 뭐 있죠? 뭐 최근 근황이 베트남 근황이 있나요? 베트남 이슈. 베트남 더워졌다. 베트남 더워진 지 한참 됐죠? 네, 더워졌고 네. 베트남은 뭐 없어요. 뭐 딱히 뭐 요새 뭐 그거 얘기하면 되나? 뭐. 베트남 7월 5일자로 뭐요? 아 그것도 근황이죠. 그 뭡니까? 그렇죠. 그 중앙은행에 공지가 떴다고 해요. 네. 사실 이제 뭐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뭐 옛날에 나왔는데 그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사전에 공지가 된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베트남의 그 이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로 와가지고 그 이율 예금으로 이자 따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공지가 떨어졌죠. 그래서 뭐 요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직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적금을 들기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행을 오셨거나 관광을 오셨거나 잠깐 뭐 비즈니스차 잠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금 통장을 만들 수가 없다. 네네, 제가 이거 공지 나온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 중앙은행의 공지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준 건데 첫 번째 계좌이체를 통한 정기성 예금 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6개월 이상 비자, 거주증 보유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 만기는 비자나 거주증 만기를 초과가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2년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금 적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초기에 보통 거주증이 2년 단위로 주지 않습니까? 보통 2년 단위죠. 네네네. 2년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1년 남은 사람은 1년이 안 남은 사람은 1년짜리를 못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이제 여기 와이프랑 결혼해서 살 거 아니면 네. 당신애들 이제 평생 적금 이제 그 가져고 이제 이자 차익 가져가지 마라라는 조인데. 그런 거 같아요. 네. 아까도 저 방송 전에 이제 엄 사장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 사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뭐 외국 돈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8%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건데 이제 네. 그 혜택을 이제 외국인한테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여기서 이제 그 자기 뭐죠 그 PIC 그 세금 개인 소득세 내면서 일하는 영업장 가진 사람들이나 네네. 이제 그 회사원들이나 이제 여기서 가져가라. 네. 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네. 현금 가입 정기예금. 외국인은 현금으로 예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그거겠죠. 유사한 거라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그렇죠. 현금이라는 건 이게 환치기로 한 건지 뭐 그 출처가 출처가 없는 없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 네, 원천 맞겠다. 봉사하겠다. 뭐 그거 안 맞겠어요. 이거 뭐 그냥 약간 내피셜인데 뭔가 국제기구라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약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융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되는. 네네. 그리고 현금을 여기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서 적금 만들 정도의 큰 돈을 만든 사람들이면 뭔가 그 탈세라든지 뭔가 그 본국에서 뭔가 검은 돈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좀 뭐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럼 들어요. 내가 궁금한 건 현금으로 막는다는 거는 현금으로 일단 그 이게 예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지. 현금 만들 수는 있잖아 계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체를 하려면 어차피 그 적금 계좌에 이체를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직업이 있고 뭔가 돈의 출처가 확실한 데서 나오는 돈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불법 토토방 만들어서 한 100억 들고 온 사람이 베트남에 네. 은행 계좌 넣고 이제 8% 못 먹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100억 들고 온 사람이 취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면
그럼 취직을 하면은 그게 근거가 있는 돈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최근에 살고 있는데 신한은행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예금이 있으시면은 예금을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약간 좀 요거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도 뭐 주식 계좌니 뭐니 해서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셨으니까 베트남에 와서 계좌 개설하고 가고 싶다. 이제 높은 거 다 아니까 와서 그러고 가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것이 좀 힘들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저같이 그 현재 거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한테 성공해 주시면은 제가 계좌 개설한 다음에 이자 받고 한 4% 정도 먹고 괜찮은 비즈니스야. 괜찮죠? 괜찮은 비즈니스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게 최근 근황이 사실 이건 좀 되게 중요한 법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고 이렇게 할 때가 됐어요. 사실 이제 왜냐면은 제가 오늘 다룰 방송 주제죠. 그 베트남의 문제점.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느끼는 문제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사업하시는 거 이런 거 오지 마세요. 오세요. 뭐 이런 이유들 네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사실은 베트남에 오면 안 되는 뭐 8가지 뭐 그런 방송 한번 한 적이 있죠. 저희가. 해서 저희가 뭐 주구장창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트남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방송 주제 좀 선택한 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의 내부적인 문제점들 베트남 외국인이 내부의 문제점을 보기가 쉽나? 그냥 저희가 길에서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국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좀 이 나라가 진짜로 뭐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저는 뭐 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프로가 말하는 베트남의 문제점들 네.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그러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첫 번째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뭐 당신 생각하는 문제점 일단 들어봅시다. 베트남의 문제점 더워. 덥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돈이 너무 커. 화폐 단위 얘기가 많죠 또. 그렇죠. 뭐 내국인이 봤을 때. 제가 항상 상상하는 게 나한테 이 베트남 동 단위를 달러 단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뭐죠? 그 무슨 피케이션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뭐예요? 하여튼 뭐 그거 화폐 바꾸는 거. 내가 1000동이 있는데 1000동을 1000불처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꿈을 꿉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뭐 문제점이다.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 안 해봤어요. 베트남에 지금 그 4년 5년 살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얘기하는 게 있으면은 그때 맞아 그랬구나. 그래? 제가 이 생각이 든 게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일단 사람 인력 유출에 대한 문제라 해야 되나? 인력 유출이라면 유출이라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람들이 그 꿈과 현실의 갭이 크다 보니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딴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이게 그 모럴 해저드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일랜드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어떻게 뭐 한 달 건너서 여기 하노이 쪽에 의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뭘 하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장사를 안 돼요. 의사를 안 하고.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를 하면서 관광 가이드.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쿠바에 있는 택시기사 운전사들은 의사들이 택시 운전한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 의사를 졸업한다면 뭐 돈 100만 원 받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치면은 그 친구 하루 그 외국인들 상대로 가이드 비용이 150%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일주일에 4번만 그걸 하면은 월세 얼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뭐 개인 창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개인 창업을 많이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뭐 미래고 되게 좋은 그거긴 하지만 그래서 막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여기 참 똑똑한 애들 쓰기 쉽지가 않다. 똑똑한 애들 쓰기 쉽지가 않다. 라는 얘기가 진짜 똑똑한 애들은 다 장사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서. 똑똑한 다 사업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나라를 발전시키는 사업은 한국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나라를 발전시키는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을 하겠으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베트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애들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의사만 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판검사만 하려고 그러고 뭔가 우리 그 세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네. 뭔가 자연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그렇죠. 개발하는 일을 좀 등한시하잖아요. 그렇죠. 똑똑하면 그냥 의대 가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렇죠. 저도 좀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 사실은 베트남의 강점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직업 없고 장사하는 친구들 더 똑똑한 것 같은 거 보면 뭐 하는 사람? 직업이 없고 예를 들면 야 너는 그 S사 연구원이야 하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서 야씨 너 석박사야 하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제가 사적에서 만나봤던 사람들은 뭐 번듯한 회사 뭐 빈그룹 다니는 누구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개인적인 되게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 쉽게 번다는 게 금액이 그게 작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는 200만 원을 벌면은 고고고고 소득자고 한국에서 그쵸.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일본 샴푸를 팔아서 200만 원을 버는 거면 너 그래도 회사 다닐 만큼 번대라는 느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유혹을 느껴서 빨리빨리 좀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프로가 생각할 때 똑똑한 예. 사람들이 뭔가 이런 나라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버는 있는 수 있는 그런 거. 작은 사업들에 좀 저는 좀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많은 것 같다. 아니, 한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뭔가 그런 공적인 일, 뭔가 그런 그 좋은 일, 좋은 거는 돈이 안 따라오잖아. 아, 그렇죠. 아,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고 물론 회사에도 일을 많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로 공대 나온 사람들이 있다 삼성전자를 가고 싶다, 삼성전자를 가고 싶다. 어쨌든 간에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들 회사 가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경직되거나 약간 좀 문제가 많다라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이 뭐 기업이 발전하면은 뭐 사실 믿진 않습니다. 그 낙수 효과를 믿진 않지만 제가 우리 뭐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 효과는 믿진 않지만 네. 그래도 좀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걸 더 빨리 하려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개인 사업체 옷가게를 한다.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신발 장사를 한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걸 한다라고 생각했니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빨리 베트남이 이제 그런 임금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렇죠. 돈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옮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빈그룹은 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빈그룹 정도 말고는 진짜로 다른 좋은 회사들도 급여가 높지가 않아요. 네네. 사실은 의사가 100만 원은 못 버는데 사실은 그렇죠. 의사가 거의 여기서 뭐 공안대학교 밑에 의대인데 그 정도는 인재들이 여기서 보면 장사를 한다, 뭐 관광업에서 뭐 가이드를 한다 이런 걸 하고 있다니 네. 사실은 좀 그게 좀 좌절감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 현상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게 한 개도국의 장점이 요즘에 신흥 개도국들이 무서운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개도국에서 중진국 이제 선진국의 마지막 막차를 걷어서 가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전 국민들이 뭐 예를 들면 하자라고 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모르거든. 인터넷이 없으니까. 옛날엔 그랬죠. 맞잖아요. 옆집 아저씨 그 대우전자 다니면서 50만 원 받으면 그 세상의 전문주로 하니까 그럼 다 50만 원 받으려고 많은 인재들이 뭐 회사에 취직을 하든 관공서에 취직을 하든 거기 다 모여가지고 물론 그때도 식당 하시고 개인 사업에서 돈 버신 분들 있지만 많죠. 근데 저희 같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직 여기 뭐 정보화율은 뭐 엄청 모바일 사회죠 여기는. 여기 사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예를 들면 화장품이 얼마인지 가격 바로 쳐서 알 수 있고 내가 6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는 30만 원 받는 직장에서 봐서 6만 원짜리 화장품을 못 산다는 결론이 나면은 당연히 그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냐. 뭐 일례로 여기 유흥업소 종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왔고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고학력자들이 많고 보면은 다 그걸 하는 거죠. 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냐? 그 친구들은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2%가 이를테면은 네. 뭐 S전자에 그렇죠. 연구원으로 새로운 갤럭시 그 맞죠. 12 모바일폰 개발하면서 400만 원 벌을래? 아니면은 붕어빵 리어카 끌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려면 뭐 할래요? 1000만 원 벌어야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봐서 그냥 그렇다 그렇지. 보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음상도 보면 그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베트남 사람들 1년에 한번 해봤는데 얘들이 뭔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네. 막 회사에 막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도 퇴사하는 입장이고 한데 뭔가 희생을 해서 뭔가 회사를 키워서 막 올라가겠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그런 사람은 진짜 없어요. 같아요, 한국처럼 네. 뭐 애사심을 가지고 제 생각엔 이것도 그게 일례라고 생각하는 게 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대리하다 과장 달아봤자 50만 원 받는데 그 돈 10만 원 더 받자고 내가 왜냐면은 한국에 예를 들면 모를 때 80년대 아무도 모를 때는 10만 원이 큰 돈잖아요. 와 월급이 250만 원 올라 30% 오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여기는 다 알잖아 사람들이. 이제 샤넬백이 얼마인지도 알고 자동차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고 그거 딜러들이 얼마 버는지도 알고 옆집에 태국의 GDP가 얼마인지도 알고 그런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평균 임금 이를테면 30만 원, 40만 원 받는다고 했을 절대 때 30만 원 아닌데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죠. 그 돈은 여기서도 똑같이 작은 돈이 맞아요. 그렇죠. 네. 절대적인 30만 원입니다. 네, 그거는 30만 원 알래스카가 30이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가 30만 원이니까 한국 사람이 느끼는 30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되게 많은 정도 같아 그냥. 그치 한 2배 정도 곱하면은 여기 30만 원을 뭐 이 사람들이 느낄 때는 한 뭐 돈 100만 원, 60만 원에서 돈 100만 원 정도 사이 정도 느끼지 않을까. 네. 그런 뭐 자꾸 좀 어쨌건 객관적으로 작은 돈은 작은 돈인 거야. 그렇죠. 인력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친구들이 뭐 아직도 베트남에 30만 원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한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차를 야 베트남에 30만 원 받는 차를 어떻게 타? 15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어떻게 사? 뭐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술 한 병에 30만 원짜리 술을 어떻게 먹은데 아니죠. 왜?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돈다. 그쵸. 그게 뭐냐면 저 요것도 약간 연장선에 있는 얘기 같아. 왜냐면은 내 세금 신고는 30만 원 받겠는데 이 돈으로 만족을 못 하니까 자꾸 딴 걸 한다는 거지. 아까 말하는 뭔가 뭐 나쁜 짓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여기 관공서 직원들 뒤로 받는 돈이 뒤로 받는 돈 어마어마하죠. 뒤로 받아야 되는데 왜 월급이 만족 못 하니까. 저는 여기 GDP 30만 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 GD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짜 베트남에 있는 농촌 진짜 뭐 모르는 그러니까 세금 신고서에 월급 찍히는 사람이 30만 원 받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점점 더 그 인력 유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렇죠. 똑똑한 인력들이 긍정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잘하지 않는다. 점점 더 그게 좀 심해지지 않냐라는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 그 옛날에 제가 같이 일하던 베트남 직원이 막 그 되게 그랩이라는 회사 싫어하더라고 그 친구. 왜 그러냐 미성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자기 되게 안 좋게 본다 그 회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오토바이 몰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네. 예, 대학생들이 사실은 그랩이 싸다고 하지만 저도 요즘 그랩을 타고 다니지만 그거 절대 안 싸거든요. 지금은 안 쌉니다 확실히. 그거를 제가 페이하는 돈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집까지 가는데 뭐 1,500원이 나왔다. 사실 한 끼 밥값이잖아요 그냥. 그쵸. 그 친구들은 시급이 아니고 10분 운전하고 한 끼 밥값을 버는데 누가 바보같이 앉아가지고 30만 원 버는 기업 가려고 그걸 하냐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네. 밤에 술을 먹고 타보면은 진짜 많아요. 저 그 그랩이 이 시간에도 잡혀라는 그랩이 많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쓴다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랩이라는 회사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베트남에 진짜로 사람 갈아먹는 걸 해서 적지 않는 돈을 주는 건 맞죠. 지금 베트남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친구들한테 주면서 그 친구들의 미래는 어디 간다는 거죠. 그 친구는 지금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해야 하고 할 때인데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플랫폼들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때 돈을 파는 거지. 그렇죠. 그게 좀 베트남에 좀 제가 요즘 느끼기엔 좀 가장 큰 문제점.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버렸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너무 아직 너무 적은 임금 사회에서 정보가 너무 많이 도니까. 그렇죠. 나도 저거 사고 싶어요. 사람이 욕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샤넬백을 사고 싶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옆집에서 그걸 처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국에서 포니 차량이 어쩌고 막 이런 거 할 때, 포니차. 뭐 옆집 철수 아저씨가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거 얼마 줬대. 카더라잖아요. 치면 나오잖아 지금 예를 들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차를 사고 싶은데 저 돈을 벌려면은 이거 뭔가 좌절감? 그렇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는 30만 원밖에 못 벌잖아. 못 벌잖아. 그러면 그렇죠. 3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럴 거면 이제 회사를 다닌다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워크 페이스북에다가 뭐 팔아야지. 퍼봐야지. 워크 에틱을 가져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기보다
그래서 삼성을 다니고 삼성에서 고임금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자기도 여기서 일을 하면은 한국 사람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좀 그런 건 있죠. 그 스텝업을 하고 싶은 일종의 그거고. 예를 들면 삼성 회계 쪽에 뭐 이런 친구 같은 경우 뭐 3,000원씩 받고 뭐 3,000원씩 받고 한다며. 일을 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크에 있어요. 사실은 야근 시켜 야근하고 꾸준히 일하고 승진하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퍼포먼스 보여주는 건데, 확실히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잘 쳐주는 데는 야근 다 하고 네. 그런 데는 좀 충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좋은 상위 C급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엄상도 그렇고 저희 회사 예전에 보면 주위 수많은 회사들이 나가는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너도 팀장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유인책이 부족해.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알아봤자 5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자기가 좀 일 편하고 좀 말 통하는 회사로 가고 싶다라는 게 많다 보니. 제가 이제 저희 네. 일터 얘기를 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베트남 손님들을 맞이하는 행사를 한번 했는데 네. 그때 손님들 중에 이제 뭐 확실히 유명한 기업들 뭐 빈그룹에서 오고 맞아. 어더이 조이 이런 데가 빈그룹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도 오고 유명한 데 많이 라자다에서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네. 저런 데 애들 때는 도대체 급여를 얼마나 받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면서 얘기하더라고. 얘네들은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다. 맞아. 뭐 1,000불 이상씩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게 그러면 왜 그러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 직원들 급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근데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긴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직원들 중에서 대빵이 딱 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네 그러면은 거기 애들처럼 일할 수 있어? 그렇죠. 바로 이제 그 꼬리를 내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9 to 6가 확실히 보장되는 회사인데 너 거기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거기는 다 10시까지 야근하고 9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 필요하면 나와야 되고 하는데 너희들 일 편하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일 선관계가 편하게 바뀌었죠. 하죠. 성관계가 바뀌었죠. 참 연봉의 3배를 주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뭐 베트남 좀 우려스럽다는 게 좀 그런 거죠. 그게 너무 빨리 돼버린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뭐 한국 같이 아무도 모르고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할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옆집 사람, 윗집 사람들 다 똑같이 회사 갈 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뭐 주위에서 뭐 그냥 그건 현재가 그렇다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걱정 아닙니까? 그럼 뭐 저희가 베트남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샀을 때.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취자분들도 고용을 한다, 뭐 사람을 쓴다 이런 건데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사람이랑 참 우리 의리 해가지고 이 친구들 참 잘해주고 하니까 내가 데리고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친구들에 맞는 타당한 급여를 주고 많은 돈을 조금 사람을 잡는 게 우선이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뭐 빈그룹 같은 선도 기업들이 이제 좀 그렇게 임금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오죽하면 2,000불씩 줄까, 빈그룹이. 갑자기 그렇잖아. 1,500불, 2,000불씩 왜 줄까?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잖아. 그쪽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뭐 그런 거를 일단 말을 하고 싶은데, 요즘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베트남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보다 보면은. 근데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하여튼 공감이 되네요. 느끼지 못했던 건데 느끼게 됐어.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한국 같은 이런 선진국이 안 나올 거, 뭐 저희가 맨날 조선 하면서 비하하지만 사실 되게 좋은 나라 아닙니까? 살기 좋은 나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차를 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2의 포스트 베트남이 뜰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탄자니아가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시절은 끝났지 않냐. 옛날처럼 뭐 모든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뭐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옛날처럼 이렇게 대기업이 생기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대기업이 생긴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정부 주도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뭐 포항에 제초소를 짓자 으쌰으쌰 해서 사람들이 뭐 새마을 운동하자 해서 으쌰으쌰 하는 거는 이제는 끝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때는 정보가 찾아낸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은 다 멋모르고 있을 때니까 그 TV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게 다 진짜인 줄 아니까 뭐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생각하는 뭐 정치적인 정치적인 무력감? 무력감.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 정치적으로 무력감이라기보다 그냥 별 감각이 없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일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랑 좀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좀 뭐랄까, 한국 사람만큼 유독
정치에 좀 뭐랄까 관심이 있지 않죠 절대로.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봐나. 여기가 말했다시피 저희가 옛날에 정치 방송 한번 찍었는데 네. 그 헤드가 4명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은 들어봤다. 저희도 요 정도 그래서 뭐 수준이지. 대학교 이상 대신 대학교 정도 되는 나이 이상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최소한 뭐 우리는 뭐 각 당대표 누군지 알고 국회의장, 국무총리 뭐 다 알죠 다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장. 대법원장 알아요? 지금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좀 뭐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시장 이름 정도는 알고. 당대표 정도는 알잖아. 그래도 알죠. 우리도 뭐 우리 그 형님들 동생들 누님들 뭐 계셔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전무한다라는 것 같아. 왜냐면 전 베트남 하노이 시장도 누군지 모르겠네. 아, 위반 연전 타임 보고 수출 모르겠네. 몰라. 우리가 모르면은 현지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한국이 좀 유독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선진국이 된 거지. 그렇죠. 뭔가 냄비니 뭐니 해도 좀 아니다 싶은 건 좀 빨리 끌어서 엎어버리는 그렇죠. 좀 그 한국 사람의 특유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좀 뭔가 왜냐면은 뭐 일당 독재에서 비롯됐고 뭐 여기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정보 통제를 하는 나라고 사실은 그렇죠. 좀 뭔가 좀 닫힌 나라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건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 민주주의는 아니잖아. 이 나라 좀 예시가 좀 잘못됐긴 했네. 사회민주주의 뭐 그렇죠. 어쨌건 간 이런 데서도 이제 좀 영향을 낼 수 있는 게 그 정치가 좀 뭐 큰 영향이 있죠 사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무관심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좌우의 대결이라는 게 참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사실.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좌우가 대립을 하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건데 여기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런갑다.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없어요. 저 사람들이 가진 생각대로 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좀 뭐 위험한 생각이긴 하긴 하죠. 제가 말하는 외국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여기 보면 까만 옷 입은 애들은 사람 많이 잡고 다니잖아 보면은. 그렇죠. 그런 애 보면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야 한국이 어떻게 그 우리 탄핵이라는 걸 이끌어 탄핵을 했냐 그 전 대통령의 딸내미를 몰아낼 생각을 했냐 부럽다. 너희는 되지 않냐. 자기네들은 안 되는 줄 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생각이 없다. 그 뭔가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보고도 뭐 분노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여기도 옛날에 수능 비리 터졌었죠. 뭐 여기 베트남에도. 예, 들었습니다. 네네. 한국엔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 지금. 난리 났겠죠. 청와대가 불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우야우야 뭐 그냥 뭐 처벌 몇몇 했겠죠. 사실은 여기도 수능이라는 시험이 목숨을 거는 시험인데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교육열은 한국에 못지않게 한국보다 더한 정도로.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그거 얘기를 하니까 베트남 친구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와서 걸린 건데 뭐 어쩌겠냐라는 거죠 사실은. 베트남은 시스템 자체가 이게 제가 잘 기억이 명확하게는 안 나는데 네. 이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면은 이게 뭐 한국처럼 전산으로 엄격하게 채점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시험지를 이름을 가리고 이렇게 돌린대요. 네, 맞아요. 다른 데랑 다른 사람들이 채점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돌린 걸 또 누가 따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면 뭐 이게 되는데 그런 뭐 비리가 터졌던 거지. 기억 잘 안 나네. 네. 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부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기력한 거죠. 어차피 자기네들은 힘없는 서민들은 그 우리 땅콩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뭐 이제 그 경험적인 경험을 체감을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아까 말인 그 말씀드린 뭐 무기력감, 사람들의 정치적 무기력감, 불의를 보면 얻고 싶다라는 감정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보시죠. 베트남에 변리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아, 그 옛날에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맞아. 변리사 몇 명인 줄 알아? 뭐 몇만 명 있다고 했나? 16년도 기준으로 300명 있어요. 변리사가. 인구가 1억이 되는 나라에서 변리사는 우리랑 똑같은 변리사인 거죠? 변리사죠, 변리사. 특허를 특허 출원한 사람이 네네. 316명이 있습니다. 그 2016년도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따기 어려운 건가? 그래서 이게 봐요. 라이센스가 따기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시험이 2년 동안 합격자가 안 나온 시험이래.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해보겠어. 그 예전에 변호사 보고 너 따봐. 자기는 긴가민가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 친구는 공부를 누가 봐도 잘했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딱 봐도 법 공부한 사람 같고. 왜 그래? 그 시험에 면접이 들어간대. 면접이 들어가. 저도 정확한 퍼센트까지 모르는데 뭐 한 6대4, 7대3 뭐 이 정도로 해서 지필 들어가고 면접이 시험에 들어간대. 면접에 당락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렇겠죠.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의 시험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근데 300명밖에 안 나왔던 시험은 사람들이 지원 안 했을까? 여기도 과에 그게 있어요. 그 변리사가 되는 법과가 들어가면은 과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뭐 이렇게 해서 계열이 나눠지고 거기서도 수많은 졸업생들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왜 그 사람들이 시험을 안 칠까? 시험을 안 친다는 거지. 300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 무기력감과 좀 유사하다 생각한 게 백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이 나라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뭐 페트로 비엔남에 들어가려면 면접 시험을 본다. 네. 들어봤습니다. 저도. 네네. 왜 입사 시험을 치는 게 면접 시험을 본다. 면접 시험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냐? 그 동네 임직원 아니면은 그렇지. 빨리빠른 얘기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뭐가 그 박탈감이 여기서도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아까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박탈감이라면 여기서 뭐 그 저기 그런 힘이 그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한 사회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됐죠, 사실은. 아무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난 거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우리 많은 변호사 분들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리스펙을 해야 되는 게 그 친구 그분들 참 다 그랬지 않습니까? 못 먹고 살고 뭐 하루에 주간기로 때워도 인생이 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공안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무슨 여기 수능 만점 넘어야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뭐 저기 그 공안대학교 뭐 이런 공안대학교 말고 국방대학교 그런 데가 수능이 만점 대학교. 맞아. 수능이 만점이 넘어가야 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노이 베트남에. 그 밑에가 이제 소방, 공안, 이제 뭐 이대 이렇게 그렇죠, 내려가는데 그렇죠. 그 약간 그쪽에 들어보니까 약간 뭐 당 쪽 들어가고 이제 이런 대학교 같은데 만점이 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다 그 면접을 잘 봤다라는 거니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유사하게 이어지는 게 젊은 세대들 느끼는 그 박탈감이라는 게 좀 심각하지 않겠냐 이 나라 사람들이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앞에서 말한 건 경제적인 이유로 좌절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이 목적으로 인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냐? 그래서 뭐 면접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까요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왜냐하면 워낙 한국이야 뭐 옛날 80년대처럼 뭐 불의를 보면은 저희가 뭐 화염병도 넣을 수 있는 나라고 사실은 촛불도 넣을 수 있는 나라고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그렇죠. 탄핵도 시킬 수 있는 나라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사실 여기 되면 뭐 광주도 있었고 그렇죠. 뭐 서울도 있었고 뭐 그런 데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사실은 그런 것 같은 경우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힘을 이끌어내서 그렇죠.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게 허용되는 국가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개돼지라고 보겠지만 저희를 영 진짜 개돼지로 못 보는 이유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훅 들고 일어나면 안 돼 끝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번에 좀 요즘 빅뱅 사태 보면서 느끼는 게 승리 사태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를 개돼지로 본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영부영 넘어가잖아 지금 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네. 뭐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게 가능한 게 그 밥 먹고 사는데 뭐 크리티컬한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능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변호사 시험, 뭐 공인 회계사 시험 이런 거에 예를 들면 그 엄상네 아버지가 들어가면 안 되지. 엄상네 아버지가 저기 여기 뭐 당 대표라고 해서 있지 사실은 뭐 채용 비리도 있긴 한데 있지. 그게 근데 나중에 뽀록 나면 다 끝나잖아. 벌 받잖아 사실은. 그러면서 다 그렇죠. 쪽팔리는 거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숫자를 바꾸진 않잖아. 면접 결과에서 뭐 조금 플러스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진짜로 이건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한 결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아들이라고 수능 맘대로 못 치는 거고. 여긴 인사청문회를 안 하나? 그게 있겠지만 근데 인사청문회를 해도 일당이잖아. 일당이니까 사실 그놈이 그놈 뽑는 거 그놈이 그놈 뽑은 거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과 같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런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어디? 중국 있잖아 중국. 중국 그러니까 일단 독재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중국은 베트남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중국은 자유가 없죠. 더 없죠. 여기도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여기도 사상범이 있는 나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몰라게 잡아간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류의 뭐랄까 사람들이 느끼는 그 피로감. 그렇죠. 그냥 관심을 꺼버린 네. 안테나를 꺼버린 상태가 뭐 아닌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백이 없으면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도 여기도 보면 대학병원 가려면 다 돈 주고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 들어가고 교수가 되려면 다 돈을 줘야 된다라고. 큰 돈을 내야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건. 그렇죠. 아직 뭐 사립
학교 들어가려면 돈 이빠이 내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뭐 대놓고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여기같이 대놓고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 그렇죠. 일례로 그냥 편하게 돈만 주면 군대 안 갈 수 있는 편한 나라가 베트남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좀 지치지 않냐라는 생각이 특히 좀 듭니다. 저는 생각에는. 그것도 굉장히 그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네. 이 나라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없는 거기 때문에 없죠. 뭐 굳이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안 거고 사실은 관심을 가져도 안 바뀐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굳이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냐. 근데 정치가 경제 발달에 느끼는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은 뭐 정치와 경제는 좀 별개로 보는 게 저도 좀 별개 같아서. 네, 뭐 경제가 좋으면은 성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가 뭐 얼마나 잘해가지고 뭐 그게 뭐 세계 경제에 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국 경기가 호황이면 여기도 잘 되는 거고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국 중국 경기가 호황이고 유럽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브라질 성분 나오는 거고 한국의 성분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별개라고 보지만 사람들이 좀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좀 앞에서 말한 거랑 두 번째 그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좀 그래요. 그냥 잠깐 쉬고. 예. 어떤 뭐가 있을까요? 또 문제가 뭐 이거는 뭐 그냥 일반 개인들 제 주변에 볼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또 다른 문제가 뭐 있을까? 저는 좀 쉬고 있을게요. 왜? 의견을 주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 뭐 개인적인 이혼율 높다 그런 거 있었고 나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뭐 세대 갈등. 여기 근데 여기 그 바람 피고 외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로워 사실은 뭐 한국도 그렇고 저희가 보이는 거 저희가 좀 그런 사람 유독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뭐랄까 앞에랑 비슷한 얘기인데 또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빨리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지? 나이 든 현자를 본 적이 없어요. 나 이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은 예를 들면은 조숙하다. 그러니까 조숙이 아니고 빨리 멍청해진다고 표현하면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앞이랑 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약간 네, 좋네요. 예를 들면은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나이 40에 저렇게 어떻게 나이 50에 저렇게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베트남은 좀 그런 게 30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고. 아니 성장 그 개인의 아까 뭐 앞에랑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 뭔가 뭐 그 약간 그 개인 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가족이 빨리 생기고 뭐 약간 그 뭐 정치적이라든가 그런 뭐 인맥과 힘이 없는 거에 대한 무력함들로 인해서 나오는 거긴 한데 어린 사람이 다 똑똑한 것 같아요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거.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이 뭔가 와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을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뭐랄까 더 이상 뭔가 경직, 안주해 버리는 거 안주하고 경직되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일을 해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뭐 기한을 내거나 뭔가 일을 하거나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저희도 30이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똑똑한 것 같거든요. 제 살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현명해지고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그렇지. 경험과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 뭐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한 추진력도 생기는 거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좀 베트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와 지금 영어도 잘하고 참 일 잘하고 하는데 그냥 딱 뭐 30 좀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찍은 것 같은 거지. 그냥 이제 뭐 그런 그 느낌 있잖아 그냥.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나 그런 느낌 일해 보면 안 느껴. 나 그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냥 그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추는 뭐 앞에 말한 요인이 한 20대에는 몸도 크고 마음도 크니까 계속 뭔가 그런 생각의 범위도 커지는데 더 이상 넘어가 버리고 결혼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뭐 한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40이니 50이니 60이니 뭐 약간 뭐 점점점 늦춰지는 그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물리적으로 똑같은 나이지 않습니까? 저랑 옆집 사는 그 30살 아저씨랑
뭐 그렇죠. 맞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너무 빨리 그냥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그런 거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뭐 그냥 좀 아쉬운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다. 물론 뭐 제가 그만큼의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나이 30이 넘어서 잘 해먹고 영리한 사람은 봤어요. 그런 쪽으로 뭔가 비즈니스 쪽으로 뭔가 이것도 뭐 이런 사람은 봤어도 뭔가 막 총명하다 이런 사람들? 막 근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낮잖아요. 그런 게 큰 게 아닐까. 일단 객관적으로 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뭐 회사에 간다던가 해도 뭐 주로 경영층이 한국 같으면 뭐 60대 이상 맞아, 뭐 임원 되려면 뭐 고정되잖아요. 50대 이상이 이제 임원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30대 CEO, 사장, 임원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50대 넘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사견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문제가 뭐 있을까? 뭐 외국인이 봤을 때 뭐 막상 하려고 했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네 이것도. 우리가 시간 충분히 채울 만큼 채우긴 했는데 좀 더 그래도 뭐 얘기할 게 있으면 뭐 좋고 그런 거랑 뭐 많이 말을 했는데 좀 외국 의존도가 크고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진 않은데 또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요즘에 생각이. 얼마 전에도 친구랑 술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 빈페스트 자동차 사야 되냐 주식을. 네. 난 사지 말자 그랬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가 건설회사를 계속 사야 되지 않냐. 지금은 맞다 사는 게. 근데 그거 절대 10년씩 들고 있을 주식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판단이 뭐냐면 여기 하이퐁 다낭 하노이 호치민 개발 끝나고 나면은 건설회사는 다 작살이 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데가 개발되겠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는. 새로운 지역이 뜨지는 않을 거다. 저는 뜨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뭔가 발전 속도에 비해서 그 인프라 받쳐주는 것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뭐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대구에 집 사고 싶지 않아요. 서울 사가 집을 사고 싶지.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류의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뭔가 이 나라를 바치고 있는 건설주나 여러 가지 주식들이 너무 막 좀 불투명하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했어. 외국 자본 얘기도 뭐 옛날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되게 침식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집 그런 거랑 뭐 아쉬워. 할 얘기가 없네. 엄선생님 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지금 혼자 떠는 것인데. 제가 지금 그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 뭐 도로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제가. 뭐 그런 얘기는 제가 했지 않습니까? 덥다. 네. 이게 왜 나온 거죠 갑자기? 저도 막상 얘기를 꺼냈는데 자기 전에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방송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따져보니까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서 그 경제적인 침식이 되게 많이 되고 있죠. 외국 제가 방송에도 많이 언급했죠.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그런데 외국 자본이 안 들어왔으면 스스로 크긴 힘든 구조인데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고 뭐 그다음 자본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개발된 인프라는 남아 있으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그래서 중진국이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개발도상.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예외적인 경우였고. 베트남은 스스로 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이 빠져버리면 중국처럼 큰 소리를 못 치죠. 예를 들면 뭐 야 너희 특허 뭐 필요 없고 내일 15억에 물건 팔고 싶지 않냐고 그러면은 뭐 닥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베트남은 내수적으로 그 정도로 큰 마켓이 아니다 보니 좀 뭔가 큰 소리를 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외국 자본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차값이 2천만 원 싸면 싸지 않겠냐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왜 관세가 비싸니까 똑같은 도요타 자동차가 2천만 원 비싸니까 당연히 사지 않겠냐. 저는 다르게 본 게 첫 번째는 차를 살 정도 되는 사람이면 2천만 원 더 주고 도요타 차를 산다는 생각이었고 맞는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까지 이 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랑 좀 좀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자본들이 들어오면 개방에 대한 요구가 계속 지금이 뭐 예를 들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에서 자동차 관세 뭐 내리라고 요청 안 하는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팔아도 몇 대 팔겠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네. 네. 근데 살 사람은 어차피 그 돈 주고 사는 거고. 그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그 5년 10년 뒤까지 베트남에서 관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말하는 경제적인 뭐랄까 그 외국 자본들이 페네트레이션 하는 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은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할 게 크니까 4분의 1이 중국 살잖아.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너 안 팔래? 안 팔래. 아 우리 시장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0년이 지나도 중국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고 1000년이 지나도 중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정부가 언제까지 카트를 치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내수 자동차 회사도 만드는 거고. 근데 결국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안 될지 될지는 뭐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그렇잖아. 애국심 마케팅 하잖아. 막 데이비드 베컴이 막 빈페스트 막 하면서 그 베트남 국기 흔들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데이비드 베컴이 베트남 국기를 왜 흔들어? 그 빈페스트 자동차 시사회 현장에 베컴이 나왔을 거야 아마 거기에. 그 차 출시 현장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 스타가 나와가지고 막 그 카레 뭐 레이싱 모델들이 막 국기 막 흔들고 이랬잖아요. 옛날처럼 애국심 마케팅 한다고. 그렇죠. 안 먹힌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토요타가 좋고. 토요타가 좋고. 벤츠가 좋고. 벤츠가 좋은 거 알아요 사람들이. BMW가 좋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기반들이 뭐랄까 충분히 더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외국 투기 자본들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땅 산다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값을 올리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여기 또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부동산 거품 한번 꺼질 것 같고 꺼지고 나면은 좀 망한 사람들 좀 많이 나오고 나면 좀 경제가 한번 휘청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막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2%의 해안을 듣고 있고 뭐 새로운 시선들을 또 바라보고 네. 있고 합니다. 좀 쳐줄 줄 알았는데 쳐주질 않네요 지금. 내가 이런 잘 모른다니까. 그래. 좀 생각하고 살 저는 공대 또 이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 뭐 그런 거지. 경제 발전 지표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뭐 진짜로 여기는 박탈감이 클 것 같아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이 나라 기부를 해야지. 쿠바를 때문에 쿠바. 그래서 뭐 진짜로 이 아까 뭐 결국은 그 상실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방송이 네. 이 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짜.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은 진짜로 그 베트남에서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오고 뭐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과 그 세움 기사한 친구들과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나.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 동양어 학과가 여기 점수 높잖아요, 되게. 네. 동양어 학과. 그 뭐 하는 줄 알아요? 동양어학과? 동양문화학과? 이게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런 게. 뭐 한대요? 거기 일본어 배우고 한국어 배우는 데입니다, 거기가. 어. 그 단과대 보통 그렇게 점수가 의대 밑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아마. 변호사랑 의대랑 비슷한 건데 한국으로 치면은 제가 인문대 나오신 분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절대 그게 될 수 없는 점수 아닙니까, 사실은. 경영학과라든지 뭔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한국어를 배우면 돈을 많이 주니까 아닌데 그렇지. 언어 패치가 되면 월급이 5배는 다섯 뜨니까. 배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봤을 때 그 지금 그 5배를 받는 친구가 10년 뒤에도 제가 봤을 때 월급이 3배가 뛰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겠지. 예. 한국에서 뭐 일본어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예를 들면 뭐 회계를 전공했다거나 경영을 전공했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한국 회사에서 처음에 30만 원 받고 일하지만 진짜 실력이 좋으면은 그쵸. 10년 뒤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류에 대한 뭐 말이 정리가 안 되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해를 말씀드린 이유가 세움을 벌면서 여기 50만 원 버는 친구들이 얼마나 제가 일리가 있는 게 그 생각은 좀 네. 듭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가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회계 쪽으로 입사를 그렇죠. 해서 30만 원 받다가 경력을 쌓으면 회계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직하다 보면 나라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또 월급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당장 한국말 엄청 잘해가지고 프리랜서를 뛰면은 뭐 지금 당장 평균 그 수준에 받는 것보다 5배 이상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 할 줄 아는 건 한국말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냥 거기서 정체되는 거고 마는 거지. 한국 회사에서
그 돈 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10년 뒤에도. 그렇지. 그렇죠.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베트남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거랑 그 일치하는 거네.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베트남의 나라의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세움 기사가 더 잘 벌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친구들보다. 여기 친구들이 누구야? 여기 있는 뭐 아, 30만 원 받고 일하는 그렇죠. 회계하는 30만 원 초짜배기보다 여기 그랩 한 번 타면 3,000원, 2,000원씩 가져가는데 그 친구들이 몸 벌 리가 없죠. 훨씬 잘 벌 거예요, 분명히. 뭐 그런 의미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얘기하는데 급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어떤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느냐 요걸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은데 사실 하지만 쉽지 돈 않다. 많이 준 데가 좋죠. 좋죠, 사실은.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좀 많이 가는 게 아니냐. 진짜 많아요. 보면 여기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다크사이드한 직업들 한 친구들 뭐 유흥업소 뭐 건달들 뭐들 보면은 다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 보면 다 이게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네. 이 한국말 배우고 이런 거 좋지만 보통 베트남에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다 러시아 쪽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우리 보면 우리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빈 그룹의 그 그렇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라면 팔다가 라면 판 돈으로 낮장에 리조트를 산 거야. 그게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그 돈으로 저기 하노이에다가 빈컴 센터를 지었어요. 저는 생각이 진짜 라면만 팔았을 거야. 뭐 했겠지. 뭐 내 생각이 그래. 아 근데 라면 판 거를 와서 투자를 했더라고. 또 그리고 누구야 그 유명한 사람 우리 40대 벌써 그 베트남 억만장자가 된 우리 그 비에체 사장님 여자입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은 러시아에서 그 유학 가서 23살 때 한국하고 일본 거 93년 동안 그랬대요. 복합기랑 뭐 프린터에 스캐너 이런 거 팔았대. 밀수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지 그 판돈으로 가져와가지고 뭘 했더라? 태콘뱅크에 투자를 했는데 태콘뱅크가 엄청 커졌대요. 아, 그래? 그 돈 가지고 민항사를 오픈한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한 6년, 7년, 8년 고생했다나?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비엣젯이라는 게 팍 떠가지고 지금 베트남 항공보다 더 큰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얘기하는 게 복사기를 얼마나 팔아야지 비행기 살 돈이 나오냐는 거야. 그건 그렇지. 저는 뭐 이분들의 성공담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구공산권 국가에서 그 성공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올리가르히라고 하나요? 그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구소련 출신 그 재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유명한 사람이 그 로만 이브라모비치 첼시 그렇죠. 구단주. 네네네.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지금 45인가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 모시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날 그 친구가 왜 그게 됐냐라는 거지. 그 스토리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옛날 일친 때부터 해서 어디 뭐 모스크바 대학교를 나와서 라인을 타가지고 구소련이 붕괴를 했는데 뭐 스토리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 저희가 아는 약간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 같은 사람들 보면 러시아에 그 뭐 올르가르이라고 하냐 그 있어요. 하여튼 그 구소련 출신들 옛날에 다 뭐 나라가 붕괴하면서 그 구소련시 당시에 인맥들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다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 조만장자 된 사람들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막 푸틴 씨 아저씨를 막 지지하고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좀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라면장도 라면을 얼마나 팔아야지 여기서 리조트를 지을까. 진짜 많이 팔았답니다. 그 생각이 그냥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로 뭐 몰라요. 그 사람이 출신 성분도 뭐 배경도 모르겠는데 여기 뭐 라면 식당 차렸지 않았을 거고 공장을 차렸죠. 공장 차릴 돈이 어디서 나냐. 베트남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공장 차릴 돈이 그냥 뭔가 저는 그냥 뭔가 누군가가 좀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좀 네네. 뭐 대우그룹이 성장했던 비화를 보면은 뭐 없는 상태에서 크긴 컸지만 뭐 인연으로 인해서 뭐 막장이가 밀어주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게 있었겠죠. 좀 그런 생각이 하지만 뭐 그렇게 키우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빈그룹이 없었으면은 과연 지금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요.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했어. 저 생각이 왜냐면 다른 업종에 다른 모양을 띠고는 있겠지만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마윈 없었다고 안 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마윈 씨가 잘했죠. 사실은 잘했는데 그 자리가 마윈 씨가 없었다고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예를 들면은
솔직히 말해서 엄사장이나 내가 가도 그 타이밍에 그 위치에 타이밍에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회사가 예를 들어 뭐 물론 그 연을 닫고 뭐 그걸 회사를 꾸민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겠지만 그 100% 온전히 그거를 볼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은 이만큼 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고 약간 뭔가 사람들 영감을 줬잖아 그런 의미로. 그렇죠. 알리바바가 영감을 주진 않았거든 그런 의미로. 아니, 영감 준 게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뭐 아윈월 씨를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관상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 그냥. 어? 부자가 될 쌍은 아니거든. 부자가 될 쌍은 아닌 거 같아 내가 볼 때도. 뭐 모르겠어. 똑똑한지도 모르겠구나 그 사람이. 사적으로 내가 얘기를 안 해봤지만.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강의를 들어보면 또 이런 그 해안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이 그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지금 와서 든 생각이 그 진짜로 뭐그 넥슨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 NC 소프트 나올 수 있을까? 누군가의 푸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그 네이버 사장님 김택진이 그 리니지 NC 사장님이죠. 그 사람은 뭐 서울대인가 나와가지고 뭐 서울대 산업공학을 나왔을 겁니다. 네,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존감 회사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뭐 정부의 푸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 푸시가 없으면 되겠어? 하여튼 네이버 네. 말고 저 어디야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좋지는 수많은 않지만 청년들과 수많은 아저씨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가네. 아니 뭐 그 사람 입장에 성공했으니까. 뭐 그런 유의 예를 들면 신생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체제가 개이들 많이 억누른다 그렇게 하면서 네 그렇다. 뭐 저는 그거 향후에 좌절감이 그런 느낀다. 회사들이 생길 것 같은데. 좌절감이 느낀다. 그래서 뭐 이상해요. 하여튼 법도 이상하고 이 나라. 뭐 자꾸 현설소를 했는데 마무리합시다 이거. 피곤하니까 그래 우리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두 개의 방송을 이어서 찍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사실 앞에 하고. 거는 뭐 근황 토크였고. 네네. 이거는 들어보면 굉장히 제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하여튼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뭐 말씀 제가 잘 약간 들었고요. 뭐 베트남 사람들의 문제점 이런 걸로 합시다. 그렇죠. 베트남. 그것도 있다. 씨. 여기 뭐. 젊은 놈들이 이거 예의가 없어 이거. 직업 이거 애들이 이거 진짜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 나라 한번 크게 올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젊은 애를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 예절 교육 안 시키고 뭔가 그 뭐 식당에 떠들어다니고 그 오냐 한다는 게 그 뭔가 제가 봤을 때 너무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자식 한 자식 두 자식 해가지고 어쨌든 자식을 오냐 키워서 그 사람이 부모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지금 와서 좀 문제 생기는 것들이 보면 그런 건데 베트남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싶어요. 저 지금 약간 너무 오냐 키운다. 조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한번 큰일 나지 않겠냐 이런 거. 왜냐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젊은 사람이 많잖아. 놓은 친구들이 크게 되면 뭔가 해게이트 열릴 겁니다. 지옥문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뭔가 지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없는데. 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기 내가 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왕을 하면은 다 바꾸겠지만. 굉장히 한 시간 떠들 힘드네요. 오랜만에 방송 찍는 거. 프로를 국회로 베트남 국회로 가면 좋죠. 제가 열심히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부족한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 네.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투자해 주시고 그렇죠.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베트남 사람들이 힘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시죠. 네, 저희가 기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좋습니다. 네. 힘드네요. 주제 없는 얘기로 주제 있게 얘기하면 그만 힘든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렇네요. 다음에는 꼭 주제 있는 얘기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굿모닝 밴드. 네,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